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 한 주간 쌓여있는 종목 고민들을 저희가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진행을 맡은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많이 쌓여 있으실 텐데요. 특히나 요즘 같은 장세, 지수는 가는데 내 건 안 가요 할 때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해야 될지 또는 팔아야 될지 아니면 내 거 이거를 지금 놔둬놓고 새로운 종목을 좀 사야 될지 이런 것들 고민 많이 되실 텐데요.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02-2638-3985번으로 여러분들 전화 주셔가지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문자는 샵 3989번으로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문자 보내시면 채택 잘 안 되시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저희가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화를 통해 가지고 상담을 많이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요즘에 제가 계속해서 느끼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를 덜컥 해버리고 전화하시는 경우들이 좀 많고요. 또는 신규 종목을 덜컥 사버리고 난 다음에 전화하시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전화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하기 전에 전화 준다면 저희가 추가 매수 포인트도 정확하게 짚어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신규 종목도 사라, 사지 마라 라는 등의 조언을 해드릴 수가 있을 텐데, 사놓고 전화하면은 이게 우리가 결국은 뒤처리만 하게 되는 거밖에 안 되고, 특히나 비중이 많게 들어가게 된다면 저희가 뒤처리를 해드리기가 좀 힘들다라는 걸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에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이거 도대체 냅두면 될까? 냅둔다고 해서 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정리해야 되나? 사야 되나? 이런 고민들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전화를 주세요. 02-2638-3985번으로 저희가 2시간 동안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전화 주시면 되고요. 어떤 분들은 문현진 멘토 무서워서 전화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 계좌 망가지는 게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돈 날리고 있는 그게 더 무섭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날려먹을 돈, 앞으로 돈을 잃을 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막아내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를 무서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계좌의 안전 상태를 조금 무서워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전화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역시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한번 해보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은요, 역시나 다우존스부터 봐야 되겠죠. 미국장부터 보면 될 것 같은데, 주말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멈춰있기 때문에 항상 강조해드립니다. 토요일에는 미국장만 확인하면 된다. 일단 미국장은 약간 반등이 나왔습니다. 0.12% 정도 올라가면서 또 사상 최고치, 종가상으로 사상 최고치 마감이 되었다 보시면 되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조정이 조금 들어갔으나 그래도 일단은 위쪽에서 크게 추세에서 이탈하지는 않는 그 정도 선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우리 왜 자동차도 운전을 하다 보면은 일자로 쭉 가는 것 같지만은 뒤에서 보면은 약간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가요. 근데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한다 하더라도 차선 이탈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정확하게 가고 있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식도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크게 이탈을 하지 않으면, 어떤 범주를 이탈하지 않으면은 그냥 그 안에서 가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가까이서 보게 되면은 음봉으로 빠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약간 요동을 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조금 이렇게 크게 조금 멀리서 보게 되면 그냥 일자로 쭉 올라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흐름 자체가 아직까지는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크게 이탈하지 않았으니까 이쪽으로 가고 있는 방향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어떤 전문가들이라던가 수많은 사람들이 추세 연장법이라고 합니다. 이 추세가 앞으로 계속 이어지니까 위쪽으로 이어져서 위쪽으로 천장 뚫고 올라가겠지라고 하면서 추세를 연장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세를 예측하기도 하는데, 그건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추세 연장법이 굉장히 쉬운 방법이긴 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더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건 이제 맹점이 있죠. 여러 가지 상황을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이러했으니 저러저러 할 것이다. 내가 키가 130에서부터 180까지 5년 동안 컸으니까 앞으로 5년 뒤면 나는 230이 되어 있겠지 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막연하게 이러이러했으니 저러저러 하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가지고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걸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나스닥이라든가 다우존스, S&P 전부 다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크게 추세 이탈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걸 살펴보았을 때는 아직까지는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대로 계속해서 주구장창 올라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여진다 하더라도 일단 당장에 무너지지는 않을 거다.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 추세가 이탈되지 않는다면은 이 추세대로 일단은 진행되겠지라고 보면 되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과정 속에서도 추세를 이탈하게 되면은 조정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기가 내가 비중을 줄여야 되는 어떤 자리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미국에서 경제가 좋다라는 이야기 자꾸 들려오고 있죠.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자꾸 올려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물가 생각보다 높게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물가가 약간 올라간다 하더라도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전망들과 연준에서 금리를 3번 정도는 내릴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망들이 좀 겹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서 논란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금리나 없을 거다라는 전망도 있고 물가가 다시 올라와서 다시 폭등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전망들이 있다 보니까 증시가 올라가야 될지 내려가야 될지 딱히 악재도 없고 딱히 호재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포모 증후군이라고 하죠. 나만 주식이 없는 것 같아. 나만 안 들고 있어라고 해서 사람들이 지금 주식 사야 돼, 지금 올라가야 돼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증시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1년부터 2022년까지 3년까지 물려있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물려있는 분들이 주가가 더 내려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할지 아니면 주가가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할지라고 딱 본다면은 당연히 주가가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고 지금 시청자님들도 대부분 다 내 것도 올라갔으면 좋겠고 주가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갔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하는 행동은 매도하지 않는 거죠. 왜냐? 올라갈 것 같고 올라갔으면 좋겠으니까 팔지 않는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더 사볼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매도세보다는 매수세가 조금 더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지수도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 지수는 막 사상 최고가 찍고 올라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사상 최고가는 아닙니다. 뭐 물론 올해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 그리고 2, 3년 안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일 수는 있겠지만 2021년에 3,300포인트 뚫었던 자리를 생각한다면은 저 자리에 비해서는 사상 최고가도 아니고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프라인 강연을 가가지고 사람들 정말 많이 만나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약간 한탄을 하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야, 이 정도 빠졌으면 올라갈 때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이렇게 드리죠. 이 정도 빠졌으면이라고 하는 기준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라고 하는 건데 그건 다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내가 봤을 때 이 정도 빠졌으면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지수가 이 정도 빠졌다고 해서 올라갈 수 있느냐라는 문제는 둘째 친다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은 자꾸 올라갔으면 좋겠다 생각하기 때문에 매도를 하지 않고 매수세가 형성이 되어 가고 있다 보니까 악재도 호재도 없지만 주가는 올라가는 방향으로 형성이 되어 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심리를 조금 더 자극하기 위해서 쏠림 현상을 만들어내게 되죠. 올라가는 종목보다는 내려가는 종목이 좀 더 많은 상황이 되고 돈의 쏠림 현상으로 가는 것만 가다 보니까 내 거 팔고 절로 가야 되는 올라가는 걸로 막 다 갈아타야 될 것 같은 그런 인식과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찌됐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뒤숭숭할 겁니다. 추가 매수 하려고 하니까 추가 매수 이걸 할 바에는 새로운 종목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 저렇게 막 급등 나와가지고 올라가 있는 저런 기업들 사면 내가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지금은 고점 종목 잡으시면 안 되고 내 종목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잘 어루만지는 것이 바닥 종목들이 급등 나오는 시기니까 기다리기만 하면 내 종목도 탈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뭔가를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은 추가 매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기 전에 전화를 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저희가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02-2638-3985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요. 제가 속 시원하게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희망 고문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안 좋은 종목은 안 좋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확실한 포기 그리고 확실한 공략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회 고지를 좀 체크 한번 해보고 저희가 상담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 강연은 제가 울산으로 갈 겁니다. 울산에 오후 2시에 토요일 오후 2시죠. 오늘입니다. 오늘 제가 이 방송 끝나고 오후 2시에 울산 상공회의소로 갈 거니까요. 많은 분들 오늘 새로운 강의, 따끈따끈한 강의를 가지고 갈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새 강의 들으시길 바라겠고요. 내일은 제가 전주로 갑니다. 전주에 있는 춘광 빌딩이라는 곳을 검색을 하셔서 오시게 되면은 스페이스 코워크이라고 하는 장소 2층 세미나실에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전주는 오후 1시입니다. 오늘은 제가 울산까지 가야 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2시인데 내일은 저희가 미리 가 있기 때문에 1시에 할 수 있으니까요. 1시라는 점 시간착오 없으시길 바라겠고 저희가 전체 공지를 한번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 잘 보셨죠? 저는 울산과 전주를 갈 거지만 여러분들이 울산, 전주에 아니신 분들은요. 다른 멘토님들이 각각 지역에서 또 강의 준비하셨으니까요. 내 지역에서 강의한다. 오늘 근데 별로 할 일이 없네. 라고 하신다면요. 가셔서 많은 것들 배우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참여하셔가지고 하나라도 더 배우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주식 투자 인생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조언을 해드려 보도록 하고요. 전화 02-1638-3985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상담을 진행을 해서 많은 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를 받으면서 저희가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기 윤성 FNC요. 윤성 FNC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16만 7,800원이고요. 10%. 네, 16만 7,800원에 10%요. 네네. 뭐 일단 뭐 제 방송을 많이 보셨나요? 아니면은 뭐 처음 보시는 건가요? 아니, 많이 보긴 했는데 제가 이거 뭐 처음 일단 뭐 할 때-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은 신규 상장주 사면 수익 안 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엄청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네, 많이 들었어요. 아마 이 제 방송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또 신규 상장주다. 또 신규 상장주 전화 왔네. 왜 저럴까? 신규 상장주를 왜 자꾸 사는 거지? 야, 저 정도면 이제 귀에 딱지가 않는 줄 정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왜 또 사는 거지라고 생각을 아마 다들 하실 것 같아요. 이제는 시청자분들께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가 왜 저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 오래 보신 분들은 이제 시청자님들이 스스로 알아서 아이고 또 신규 상장주 상담 들어왔구나 할 거예요. 안타고 한다는 거지 이제는. 왜냐하면 오래됐어요. 신규 상장주는 사가지고 수익 나는 사람보다 손실 나는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해서 안 된다라는 걸 누구나 알고 있거든요. 우리 로또 같은 거 사면 당첨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 로또를 사는데 뭐 일주일에 5천만 원씩 쓰는 사람 봤나요? 잘 안 되니까 그렇게까지 돈을 쓰진 않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도 마찬가지예요. 잘 안 되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고 잘 안 되는 거에 우리가 혈안이 되어 있을 필요도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 신규 상장주로 수익 낸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한 20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가지고 하늘 날고 싶어요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럼 20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하늘 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안 되는데 거기서 뛰어내리는 사람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정상적으로 보이나요? 조금 비정상으로 보일까요? 비정상.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규 상장주는 사면 돈이 안 벌린다라는 건 공식과 같은 거예요. 신규 상장주는 제발 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에 들어가는 포인트에 있는 종목들이 뭐가 있는가라고 하면은 대부분 상장된 지 2, 3년이 되지 않은 기업들을 우리는 신규 상장주라고 불러요. 그럼 얘는 지금 2021년 11월에 상장이 되었으니까 지금까지 1년하고도 한 4, 5개월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이거는 신규 상장주일까요? 신규 상장주가 아닐까요? 신규 상장주예요. 그렇죠. 그러면 돈이 벌릴까요? 안 벌릴까요? 안 벌릴 거예요. 그러면 손실이 날까요? 수익이 날까요? 손실 나죠. 손실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신규 상장주를 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 정말 안타까운 게 신규 상장주를 사면 저도 상담해 드릴 게 별로 없다. 신규 상장주는 바닥을 잡을 때까지 충분히 내버려 둬야 되는데 이 바닥이 어딘지를 아무도 몰라요. 특히나 상장할 때부터 거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게 상장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종목이 지금 여기서 7만 원대 여기서 이렇게 머물고 있는데 이 자리가 바닥이 될지 아니면 상장했던 가격인 3만 원, 4만 원대 여기가 바닥이 될지는 그 누구도 몰라요. 일단 시장이 판단할 문제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건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시장이 판단을 해가지고 야 이제 이 정도면 바닥인 것 같아. 사자 하기 시작하면 거기가 바닥이 되는 건데 그런 어떤 힌트와 증거와 정황이 포착이 될 때까지는 우리는 바닥을 찾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는 사면은 물려 있는 게 그냥 나의 앞으로 투자 인생인 거예요. 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과정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인과예요. 인과. 원인과 결과라고 한다면은 신규 상장주 샀으니까 물려 있는 게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는요. 저는 늘 말하지만 사고 난 다음에 전화해도 별로 대책이 별로 없는 종목이 신규 상장주다라고 이야기해요. 고점 매매만큼이나 위험한 매매기도 하고 신규 상장주만큼이나 고점 매매가 위험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드리고 싶은 말은요. 회사 좋아요. 이것도 2차 전지라든지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거기 들어가는 여러 가지 2차 전지 쪽으로 이렇게 엮여 있기도 하고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뭐 전기차 쪽에도 엮여 있다 보니까 메리트가 분명히 있겠다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거기다가 제약 바이오 식품 장비까지
이렇게 제조하고 있다고 하니까 괜찮을 수 있겠는데 싶은데 어쨌든 회사가 돈을 벌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장될 때부터가 고가다 보니까 이 고가에서 2차전지 붐이 일어났을 때 과거에 에코프로 올라갈 때 얘도 같이 올라갔다가 지금은 이제 2차전지가 조금 식어 내려가다 보니까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와야 얘도 조금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고 그리고 2차전지가 다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2차전지 수요라던가 2차전지의 전망 자체가 2026년까지는 불황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한때 반짝 호황이고 잠깐 쉬어가는 과도기와 같은 휴지기와 같은 어떤 쉬는 시간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그럼 쉬는 시간이 생기는 동안에 얘들은 별로 이렇게 주목받을 일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요즘에 막 시즌 1 나오고 시즌 2 나오고 시즌 3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죠? 네네. 그럼 시즌 1 나오고 시즌 2 나올 때까지는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에서 막 머릿속에 막 계속 각인이 되어가지고 회자가 되나요? 아니면은 잊혀지나요? 좀 잊혀지고. 잊혀지죠. 그러니까 2차전지도 지금 잠깐 반등 나오고 나면은 2026년 정도까지는 잊혀질 것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때까지 주가는 안 가고 오히려 빠져내려가겠죠. 왜냐하면 잊혀져 있는 동안 아이고 내 거 왜 이렇게 안 가지 하면서 손들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시청자님은 이 종목을 가지고 손실을 안 내고 나오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시간을 엄청 들이셔가지고 내버려 두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그냥 적당히 이렇게 손절하고 나오는 방법인데 손실이 싫다면 그냥 시간을 들이세요. 왜냐하면 시간 들였을 때 손해볼 만한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얘가 혹여나 5만 원까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추가 매수를 통해 가지고 비중을 늘리고 매수가를 낮춰서 다음 반등을 노려보신다면 시간은 2, 3년이 걸릴지언정 손실은 안 내서 나올 수 있고 오히려 수익까지 내서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여기서 손실을 크게 내버리게 되면 다른 종목에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 저는 시간 투자하라라는 전략을 드릴 거고요. 최소한 3년 정도는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 무슨 종목을 샀기 때문에? 5글자 신, 규, 상, 장, 주를 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받아들이세요. 그냥. 네. 3년은 바라봐야 탈출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청자님 네네. 체크해야 되는 것은 7만 5천 자리 잡는가 아니면 5만 원짜리 잡는가 이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5만 원짜리 잡든 7만 5천 자리가 잡든 자리만 잡으면 그때 이제 추가 매수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최소 자리 잡는 건 1년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 연말쯤에 이 윤성 FNC라는 종목으로 상담을 다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다시 힘드시겠지만 받아들이세요. 뭘 샀기 때문이죠? 네네. 신규 성장주. 네, 다음에 사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요한양행입니다. 유한 양행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한 7천에 8%입니다. 아따, 수익 많이 나시네요. 좀 더 들고 가도 되는 건지, 지금 다음 주 매도해야 되는 건지, 전문가님한테 꼭 듣고 싶어갖고. 그렇군요. 일단 저한테 물어보시면요. 저는 이거를 뭐 더 갈 기업이다, 안 갈 기업이다 이런 거 판단 잘 안 하잖아요. 그죠? 네네. 다들 아시겠지만은 저는 네. 수익 나면 팔아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이게 더 가든 안 가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한양행이 더 갈지 안 갈지를 알고 있는 전문가는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고 전 세계에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아무 때나 매일같이 이렇게 전화한다고 하더라도 유한양행이 더 갈 겁니다. 가져가세요라고 말할 사람도 없고 이거를 내려갈 겁니다. 파세요 할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맞추는 신용만 하고 있을 뿐이고 시청자님도 듣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거예요. 문현진아 더 간다고 해도 그럼 내가 더 가져갈 낀데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보다 들어야 하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농사도 수확을 해야지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농사도 수확을 해야 내 것이 되는데 그 수확해야 되는 시기에 구경을 하고 있으면 내 것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농사꾼이 가을 돼가지고 추수의 계절이 왔는데 집에 앉아가지고 막걸리 마시면서 이야 노란빛 기가 막히네 벼가 익었다 이야 옥수수도 잘 익었네 이러면서 수확도 안 하고 집에서 그냥 누워있으면 수확이 안 됐으니까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수익 구경만 하면 남는 게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수익은 챙겨라고 있는 거다. 이걸 더 가져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라고 하는 것은요. 저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시청자님이 눈을 감고 야 내가 지금 더 욕심이 나니 안 나니 이걸 물어봐야 돼요. 욕심이 만약에 더 난다고 한다면 남의 말 듣지 말고 가져가는 게 맞는데 욕심은 자제하고 절제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과욕은 금물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죠? 네. 그래서 주식은요.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수익이 낮잖아요. 그죠? 네.
여기서 더 잘 낸다고 해서 뭐 국가 표창장을 준다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받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받을 것도 없고 여기서 만약에 82,000원까지 간다 해갖고 수익이 뭐 2배, 3배가 늘어난다고 한다면은 좀 더 받을 것 같은데 그럴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 수익이면 충분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 더 갈 것 같지만 분할 매도를 하라. 더 갈 것 같지만 분할 매도를 해야 돼요. 제가 어제도 모임이 있어가지고 나갔는데 만약에 거기서 술을 좀 마시고 있었는데 술을 좀 여기 좀 술 더 마셔도 재밌을 것 같지만 더 마셨으면 오늘 방송 못 나왔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절제하고 제가 어제 빨리 집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푹 자고 방송을 나왔잖아요. 네, 잘하셨네. 그러니까요. 지금 시청자님 여기서 매도하면 제가 잘하셨네 예 하고 할 거예요. 저도. 그러면은 이해가 되세요? 네, 4% 매도하고 그렇죠. 4% 절반 정도 가져갈까요? 매도하시고 나머지로는 더 갈 수도 있으니 한 발만 조금 담가 놓는 겁니다. 더 가게 되면은 8만 원대 뚫고 나면 신고가로 가거든요. 가면 9만 원대까지 갈 수 있으니까 남은 걸로 수익을 좀 더 챙겨 나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팔았는데 밑으로 빠지면 7만 5천 원짜리가 갭으로 뜬 자리인데 7만 5천 원 무너지게 되면은 쭉 밑으로 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만 5천 원 무너질 때는 적당히 내가 저기서 매도해야 되겠다고 그냥 깔끔하게 매도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감이 오셨나요? 반만 매도하고 반은 가져가겠습니다. 네, 반만 매도하고 반은 가져가시면서 나머지 반으로는 7만 5천 원 오면 익절 그리고 올라오면 9만 원대까지 한번 노려보는 걸로 한번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익은 챙기세요 무조건. 알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1호원이고요. 네, 2,400원에 12%요. 2,400원에 12%. 그렇군요. 좀 오래 고생을 하고 계시네요. 네네. 근데 일단 이 회사는 나쁜 기업이 아니에요. 일단은 신규 상장주도 아니고 고점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한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회사 자체도 사실은 이게 한때 이제 테마주로서 급등이 나와가지고 거품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시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요. 거품이 생기고 나면은 거품 빠지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거품 빠질 때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더 저평가를 받아버려요. 네. 그러니까 한 번 좋아지게 되면은 부작용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급등주들은 폭락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론도 2021년에 급등이 나왔다 보니까 이렇게 폭등이 나왔다 보니까 이제 그 자리까지 다시 내려가 버리게 되었죠. 그러니까 폭등 나오기 직전으로 회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올라오게 되면은 거기서 버티거나 머무는 게 아니라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된다고요? 원점으로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가던가 해요. 그래서 지금은 내려와 있는 상태긴 한데요. 1호는 5G 쪽으로 엮여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광고업 쪽으로 엮여 있다 보니까 사실 총선 테마에 엮여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데 이번 총선 전에 뭔가 정치 테마들이 좀 약한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의 이제 주도주가 반도체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반도체 종목 중에서 지금 작전주가 몇 개가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쪽의 흐름들이 반도체 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기업들이 더 갈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가긴 갈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아닐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정치 테마 4월 10일 전에 좀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런 광고하는 기업들이요. 근데 지금은 이게 그쪽으로 안 엮였다는 걸 봤을 때는 그냥 여기서 머물다가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5G라든지 디지털 광고라든지 온라인 매체 관련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구나. 총선이 끝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냥 들고 가시길 바라겠고요. 추가 매수는 사실 여기서 지금 바닥을 잡은 건 아니에요. 바닥을 잡았다라는 것은 주가가 옆으로 가는 것도 바닥을 잡은 신호 중에 하나가 되지만 두 번째는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와야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근데 지금 거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냅두세요. 인기가 없다는 거고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관심이 들어왔을 때 바닥을 잡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는 그렇게까지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홀딩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추가 매수하기에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조금 발생이 될 때까지 그 조금이라는 것은 이 종목 기준으로는 최소한 500에서 600만 주 이상은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60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나온다거나 5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나온다면은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전화를 한번 더 주세요. 그때 되면은 여기가 바닥이 될 수 있겠다, 아니다라는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겠죠.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냥 홀딩 하시고요. 연말까지 가져가신다 생각하면 제 생각에는 뭐 손실 없이 수익으로 내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멘토님. 궁금하세요? 네, 저는 펩트론이고요. 펩트론. 네, 24,600원에 10%인데
제가 2만 얼마요? 24,600원. 어, 10%인데 어젠가 제가 29,000원 조금 넘어갈 때 29,000원에 반 덜어서 잘했습니다. 팔고 요거 남았어요. 잘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그냥 그렇게 수익이 나면은 파는 네.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펩트론이라고 하는 종목을 사셔가지고 수익이 나는 건 사실은 약간 운이에요. 운. 이 자리에 매수하셔가지고 오늘 올 때 수익이 나는 것을 거의 운이라고 봐야 되고요. 네. 일단 펩트론이라고 하는 이 회사가 지금 좋은 기업인가 하면요. 사실 그렇게까지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네. 매출 줄고 있고 영업이익도 적자가 엄청 심해지고 있는데 당뇨병 신약 치료제라든가 비만 치료제라든가 이런 쪽으로 막 갑자기 신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급등이 나왔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은요. 사실 이제 뭐 이제 좀 우리가 좀 지성인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좀 사회인이라고 한다면 기적의 신약 같은 거 없다는 걸 빨리 믿으셔야 돼요. 그죠? 네. 근데 집에서 걔도 지금 뭐 죄송해요. 동의하잖아요 지금. 네, 네, 맞아 하잖아요 지금 걔도. 우리 옛날에 보면은 그 왜 사기꾼들이라든가 사기 치는 사람들 보면 약 판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 옛날에 보면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죽은 사람도 벌떡 일어나는 우리의 기적의 신약 하면서 약장수들 옛날에 한 80년대 90년대 많았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 거 보면 전부 다 어때요? 진짜 기적의 신약이었나요? 사기였나요? 사기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도 주식시장에서는 제약 바이오가 걔도 얼마나 지금 동의합니까? 난 마음에 드네. 자, 어쨌든 지금 보면은 제약 바이오라고 하는 것이요 거의 한 90%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기적의 신약 같은 거 없어요. 99% 정도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적의 신약 같은 게 나오게 되면요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 세계 학술지랑 전 세계 의학계가 지금 전부 다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인터뷰하고요. 우리나라에 방문해가지고 우리나라 약을 막 한번 보려고 올 겁니다. 임상도 여기저기서 제약사에 글로벌 제약사에서 엄청 투자해줘가지고 뭐 제 임상도 한 10,000명 대상으로 할 거예요 아마. 근데 그런 식으로 투자를 받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진짜로 되는 약은요 우리한테 투자해달라고 안 합니다. 누구한테 해달라 할까요? 나라한테 누구요? 국가. 아니요. 진짜로 잘 되는 약들은요. 저 부자들한테 해달라 그래요. 음. 부자들이 냄새를 딱 맡고 야 이건 진짜 되는 약이다. 내가 한 1조 투자해줄게. 이런 식으로 부자가 투자를 해줘봐요. 그러니까 쿠팡이 될 것 같으니까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도 몇 조를 투자합니까? 얼마나 많이 투자해가지고 지금 상장시켜가지고 돈을 얼마나 버셨어요. 근데 쿠팡은요. 비상장 주식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저는 쿠팡 이용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상장되기 전에 쿠팡이 처음 이제 한 2017년도, 18년도부터 전 쿠팡을 좀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거 무조건 사고 싶다 생각을 했는데 비상장에서 팔질 않더라고요. 우리 일반인들한테 어떻게 한다고요? 팔질 않아요. 안 판다. 안 팔아요. 제가 네. 사고 싶었는데도 사질 못했어요. 왜냐? 음.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님께서 다 사셨거든요. 음. 몇 조 원을 투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되는 약 같으면 시청자님한테 이렇게 주가 올라왔고 야 우리 약 대박입니다. 사주세요. 유상증자 할게요.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은 아름아름으로 부자들이 여기다가 진짜 몇 조씩 때려 박을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시죠. 거의 이런 종목들은요. 거의 다 주가가 올라가는 테마주가 될 수밖에 없고 작전 세력들이 제약 바이오 가지고 작전을 정말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뜬구름 잡는 소리에 우리는 굉장히 희망을 갖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주가 올라오면은 이 판단이 흐려져 버려요. 이게 비싼 건지 싼 건지 몰라요. 더 가면은 야 이거 대박이다. 몇 원상 더 가겠지. 이런 생각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운이 좋아서 이 시세 변동 상황에서 운이 좋아서 수익이 났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시 갈지 안 갈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광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또 야 이거 이제 앞으로 더 대박이 날 것 같아 하면서 매수세가 막 몰려 들어오게 된다면은 4만 원 뚫고 5만 원 뚫고 6만 원까지 막 폭발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겠지만 그 광기가 만약에 식어버렸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주가가 더 가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그 광기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작 뉴턴도 그랬잖아요. 인간의 광기를 예측할 수는 없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단기적인 변동에서 수익을 잘 챙겨내는 게 맞는데 절반 팔았다 하시니까 정말 잘한 거 맞고 3만 원짜리가 넘어가게 되고 3만 5천 원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그냥 아주 단순한 그냥 흐름이에요. 시세 흐름상 3만 한 2, 3천 원까지는 갈 수 있으나 저기서 거래량이 발생되면서 다시 한번 뉴스가 발생이 된다면은 아마 시세를 내면서 아마 4만 5천 원까지 쭉쭉 갈 수 있는데 그건 이제 그때 뉴스의 유무에 따라 가지고 홀딩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그런 뉴스를 보는 것도 힘들고 판단이 잘 안 된다 하신다면 뭐하다 하신다면은 내 수준은 거기까지 그러니까 3만 2천 원에서 수익 내고 나오면 돼요 그냥. 이해가 되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잘 매도하시길 바라겠고 다음번에 이런 종목을 잡으시면은 운이 안 따라줬을 때는 오랫동안 아주 장기 고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매매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주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회 어디서 어떻게 열리는지 체크 한번 해보고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회 잘 보셨죠? 저는 이 방송이 끝나면 울산으로 바로 갈 겁니다. 울산의 상공회의소 6층 이 회의실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이들 와 주셔가지고 강연 재밌게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일요일은 제가 전주로 갈 겁니다. 전주에 있는 스페이스 코워크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분들 강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후 1시까지 그냥 몸만 오시면 됩니다. 뭐 어떤 별도의 접수도 없고요. 몸만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몸만 오셔서 재밌게 강의를 듣고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계속해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2-2638-398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1부에서 상담을 다 못했다. 2부에서도 계속 진행을 해드리니까요. 상담 전화 계속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고민들 계속 풀어가 보도록 합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서울 반도체고요. 서울 반도체고요. 70% 매수가랑 가지고 비중이요? 있네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서울 반도체 70%요. 70%고 매수가는요? 9,972원. 왜 이렇게 많이 사셨대요? 그냥 여윳돈이라 그냥 아, 요 두 종목 있어요. 요거하고. 아. 그거 하나는 5%고요. 뭐 일단 종목의 비중이 많이 실린다는 것 자체는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종목은 개수가 많아가지고 돈이 벌리는 게 아니라 한 종목에 집중적으로 돈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돈이 좀 많이 벌리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상 이 한 종목의 비중을 많이 실는 건 정말 좋은 전략 중에 하나긴 한데요. 제가 이제 네. 우려되는 거는 주가가 여기서 올라간다는 보장만 있으면은 사실 몰빵하고 싶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짜 올인하고 싶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맞아요. 주가라는 것은 내가 여기가 바닥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과거 대비했을 때 바닥인 거지 앞으로는 바닥이 아닐 수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주가가 얘는 밤만 보니까 10,000원 이하로 안 빠지네. 그러니까 예, 야 예, 이건 지금 10,000원 이하로 안 빠지니까 10,000원이 바닥이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수많은 예. 개인 투자자들이 거기에 속아가지고 내려갔을 때 대한 대비를 못해가지고 내려갔을 때 우왕좌왕하다가 손절하거나 오랜 기간 예. 물려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비중을 70%까지 이렇게 들어갔을까요? 지금 시장님 그러네요. 아마 내려간다는 생각 전혀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 조금만 수익 내면 나오려고. 아니요, 그거는 지금 시장님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아.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되게 조금만 수익 내면 팔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요. 조금만 수익 내고 못 팔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사람은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쭤보는 그렇기 때문에 거예요. 조금 올라갔을 때 파는 거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조금 올라갔을 때 팔 거였으면 지금 요거 조금 올라왔는데 왜 안 팔았어요, 어제? 걱정되는 게 그 영업이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2년째 어제 조금 올라왔는데 왜 안 마이너스더라고요. 팔았어요? 이유를 불문하고. 어제 조금 올라왔잖아요. 왜 안 팔았어요? 금액이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 그거 봐봐요. 않았어요. 그거 네. 봐봐요. 그러니까 이제는 또 끝없는 변명이 나와요. 처음엔 조금 올라가면 팔 건데요. 그거 왜 안 팔았습니까? 아이, 돈이 별로 안 들어가서요. 돈이 안 들어갔던 거에 조금 올라가면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 그게 아니고 좀 더 갈 것 같아서요. 원래 사람들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금이 70%지만은 많이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금액이. 그거 정말 심각한 아. 문제입니다. 그거 되게 심각한 문제고 안 좋은 생각이에요. 아. 이건 확실하게 제가 짚고 넘어갈 건 게 다른 아, 시청자님들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100만 네. 원을 투자하든 100억을 투자하든 1% 보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 예. 방식은 같다 이 말이에요. 아, 근데 네. 1%를 100만 원 가지고도 못 버는 사람이 100억 가지고 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아, 네. 못 맞습니다. 벌어요.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 투자했는데 야 이거 1% 벌어봤자 10,000원밖에 안 되는데 내가 100억이었으면 1억이니까 다르지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매매 아. 방식과 수준과 형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네, 100만 원에서 나오는 수익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에이 내가 이 투자금이 얼마 안 돼가지고 수익금이 작은데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70%, 80% 수익 나도요. 에이 투자금이 작아가지고 이거 수익 얼마 안 됩니다. 에이 이거 안 돼요. 더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아, 정말 위험한 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0만 원 가지고도 정석 투자를 해가지고 충분히 돈을 불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100억을 갖다 줘도 돈을 버는데 100만 원을 네. 가져다 줬는데도 돈을 못 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2천억을 가져다 둬도 돈을 못 버는 사람이 돼요. 네, 맞네요. 그러니까 매매 방식의 차이를 두지 마세요. 그냥 네. 내가 정한 대로 팔아내고 내가 원리 원칙대로 한다. 내가 돈이 얼마가 들어갔든 그거는 나의 수준의 문제지 매매 방식에선 그건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네. 지금 비중이 너무 많다는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내려갈 때 네네. 추가 매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추가 매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비중을 늘려놓는 것이 좋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기 올라온 자리에서 월요일에 비중을 네네. 한 3분의 1 정도 내지 또는 한 40%까지 비중을 줄이는 걸 추천드릴 거고요. 아, 네, 두 번째, 여기는 이제 바닥을 잡게 된다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높게 올라가게 되면은 14,000원 내지 16,000원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네네. 올라가면 판다는 느낌보다는 장기 투자한다는 느낌으로 가져가는 게 맞아요. 네네네. 그래서 길게 볼 거예요. 실적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요즘에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적자가 난다 하더라도 급등 나오는 기업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반도체는 지금 실제로는 위기인데 사람들은 기회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간 기업들보다는 내려와 있는 기업들에서 상승세가 많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장기 투자를 하셔라. 그럼 장기 투자할 네. 거면은 비중이 많은 건 좋으나 너무 많으면 내려갔을 때 대응이 안 되니까 비중만 줄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 네네네. 이해되셨어요? 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투자 철학, 마인드를 좀 바꾸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그 인트론 바이오에 인트론 바이오고요. 예, 예. 매수가랑 비중이요? 그 7,900원에 20%. 7,900원에 20%. 예, 예. 뭐 사신 이유 있으신가요? 예?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유는 없어요. 그 바이오주가 제가 한다고 해가지고 좀 잡아본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예. 이유가 없어요? 이유는 없었어요. 아, 그렇군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자녀가 있다면은 뭐 또는 친인척이 있다면 자녀가 있거나 가족이 있다면 가족이 자녀가 어떤 여자분을 데리고 와서 나 이 여자랑 결혼할래요 하는데 니 갑자기 왜 결혼하는데 이유 없어요 하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그런 건가요? 그런 그렇게 건가요가 아니라 이건 채택이 되는 상식적인 건가요?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르신이잖아요, 그죠? 저보다 훨씬 인생의 선배님이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데 이유가 없이 사가지고 돈 벌 수 있다면은 그거는 그냥 지금 도박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도박은 약간 그렇게- 이유 없어도 되거든요. 그죠? 아. 그냥 내 촉이 그렇다, 내 감이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거든요. 로또도 이유가 뭐였습니까? 지나가다가 그냥 한번 들려가 사보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예, 그렇죠. 지금 약간 주식을요. 주식은 운칠 기삼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기술, 그러니까 실력이 90이고요. 운은 한 10% 정도 따라요. 그러니까 운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감으로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실력으로서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왜 내가 사야 되는 건지를 그렇게 생각을 해서 사야 되거든요. 물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한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운으로 한 사람들은 거의 다 패가망신으로 가요. 그러면 아예 우리가 리스크를 좀 없애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유 없이 사는 매매는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대부분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이제 와서 깨달았다고 하면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고요.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예, 하면 돈 안 벌린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예, 예. 네, 그러니까요. 그것만 다 지금 이제 제가 일깨워 드린 거예요. 모르시는 분한테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잠깐 이렇게 착각을 하셨나 봅니다. 지금 다시 일깨워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은 수익 난다기보다는 패가망신의 지름길로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약 바이오도 우리가 더듬어 보면서 괜찮은 기업들을 사야 되거든요. 근데 인트론 바이오가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재무제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기업에 투자한다라는 개념으로 볼게요. 기업에 투자한다는 네네. 말은 기업이 돈을 벌 것이고 돈을 버니까 회사의 가치가 올라갈 것이고 그러니까 나의 지분의 가치가 올라갈 거니까 회사에 투자하는 게 맞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죠?
예, 예. 자, 그럼 이 회사가 지금 돈을 버나 안 버나 봤더니 돈을 버나요 안 버나요? TV 보면 지금 재무제표 제가 확대를 해드릴게요. 안 보이실 것 같아갖고 제가 확대를 엄청나게 크게 해드릴 건데 자, 예, 뭐 예. 색깔도 좀 보실 줄 알 거고 앞에 마이너스라는 이거 기호를 아실 겁니다. 예, 예. 자, 돈 버는 것 같아요? 못 버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네. 그러면 네. 내 돈의 가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까?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까? 적어질 가능성이 높겠네. 그렇죠. 그럼 이제 이유를 모르고 사셨다는 거, 아, 착하게 생각 그럴 수 있는데 이제는 조금 알아가다 보니까 잘 산 것 같아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이 이제 살살 드나요, 그죠? 예, 예. 예, 여기서는 기업이 적자가 난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수익이 안 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걸 장기 투자로 가져갔을 시에는 유상증자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들 발생되면서 주가가 2,000원, 1,000원까지 막 이렇게 곤두박질을 치게 될 텐데 그때 시청자님의 손실률은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될 것이고 이유도 모르고 샀으니까 떨어질 때 추가 매수를 함부로 해갖고 비중도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걸 제가 미연에 방지하고자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예, 예. 지금 이거는 내려갈 때 손절해야 되는 기업이 되는 거고요. 지금 제약 바이오의 어떤 붐이 불고 있어요. 제약 바이오들이 테마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약 바이오 사고 싶었다면 셀트리온 같은 돈 잘 버는 기업을 사야지 이렇게 돈 못 버는 기업을 사는 건 조금 이상한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테마주로서 재료가 남아있을 때 한 번씩 튀어오를 수는 있다. 그리고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얘도 만약에 신약 개발이라는 이야기로 뜬구름 잡게 된다면 주가가 12,000원, 15,000원까지 이상 급등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건 도박에서 우리가 약간 이렇게 럭키 터진 거, 잭팟 터진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터질 거다 안 터질 거다는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맞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잭팟이 터질 것 같습니다는 없죠. 맞춰요, 못 맞춰요? 예. 못 맞추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투자의 원리로서 주식을 제가 좀 더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이런 식으로 투자하면 안 된다는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고 잭팟의 가능성은 있으니까 일단 도박을 했기 때문에 도박의 가능성은 조금 더 끌고 가보자. 그래서 10,000원 이상 올라오게 된다면은 잭팟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수익을 조금 더 크게 챙겨내는 게 맞고요. 만약에 밀린다면은 야 이거 큰일 났네 꽝이겠는데 꽝일 수도 있으니까 비중을 줄이는 게 맞습니다. 그게 6,700원짜리가 되는 겁니다. 장기 투자보다는 6,700원 밀릴 때 손절하시거나 비중 줄이는 게 훨씬 더 낫고 나중에 다시 들어가거나 내가 도박을 정말 정령하고 싶다면 다시 들어가거나 아니면 안전한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잘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네이버 로보틱스 샀더니 레인보우 삼성전자를 살 로보틱스인가요? 걸 잘못 샀어요. 어떻게 내려가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수가랑 비중이요? 19만 원에 10%예요. 19만 원에 10%요. 네. 어, 어떡하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하는 이 기업의 사람들의 이제 제가 흔히 말하는 늘 강조하는 광기라는 게 이제 서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더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추격 매수로 뇌동매매로 달라붙어야지 주가가 더 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영역인 게 이 회사도 돈을 잘 버는 기업은 아닙니다. 물론 매출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적자도 나고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별로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당장에 주가가 추가로 막 폭등하고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그건 제가 맞출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맞춰달라고 하면 저는 못 맞추겠습니다. 제 역량 부족으로 못 맞출 것 같아요. 그거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갈까 안 갈까를 맞춰달라고 하면은 그건 제 역량이 부족하니까 맞출 수 없다고 제가 그냥 순순히 인정을 한 겁니다. 맞출 수 없는 거 어떻게 맞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뭐 저는 지금 오늘 점심 뭐 먹을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오늘 점심 뭐 먹을까도 못 맞추겠는데 뭘 이걸 맞춰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사람들의 광기가 서려 있다면 어떤 징조가 나올지는 제가 조언을 해드릴 수 있는 게 21만 5천 원을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은 사람들이 한 번 더 추격 매수를 하거나 뇌동매매를 하면서 막 달려들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폭등하고 올라가서 한 25, 6만 원까지 한번 치솟아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 기준점이 얼마라고요? 21만 5천 원입니다. 따라해보세요. 21만 5천 원. 21만 5천 원. 네, 21만 5천 원에 뚫으면은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좀 더 들고 가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맞고요. 만약에 21만 5천 원이 아니라 주가가 여기서 만약 밀리게 된다면은 광기가 끝났구나. 잘못하면 이거 밑으로 쭉 내려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그 자리가 어딘가? 지금 이제 차트로서 우리가 힌트를 찾아본다면 18만 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8만 원이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은 이 자리가 저항 라인이라서 돌파하고 지지 반등이 나와야 되는 자리거든요. 근데 안 나오면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장대 음봉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돼요. 그러면 14만 원이나 15만 원까지 갑자기 쭉 흘러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18만 원이 무너지면은 손절하는 게 유리하다는 전략은 세울 수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런 근데 자리는 전략을 가지고 하이닉스를 대응을 해야 사면 되는 안 거지. 될까요? 뭐라고요? 하이닉스. 뭐라고요?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바꾸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다른 정보 이야기 안 합니다. 다른 분들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SK 네. 하이닉스도 지금 고가 아닙니까, 그죠? 네. 고점 매매 엄청 좋아하시고 비싸게 사시는 거 좋아하세요 혹시? 아니.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제 이 넥타이 어제 한 2만 원에 사왔는데 한 27만 원에 팔 테니까 사실래요? 좋아하실 것 같은데. 자 어때요? 지금 놀리는 거 같죠, 그죠? 지금 맞아요. 놀리고 있는 거 맞아요. SK 하이닉스 왜 삽니까? 이것도 비싸게 사놓고 비싸게 사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전략대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셀트리온 제약이요. 셀트리온 제약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92,400원에 15%요. 잘 샀네요. 92,000원이면. 근데 한번 올라왔을 때 수익을 안 팔았나요? 예. 1월에. 예, 안 팔고 올 연말까지 합병할 때까지 가지고 가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게 좋은 투자의 방법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하면 무조건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조건 가져가는 것보다는 약간 이제 한 단계 넘어서려면요. 지금 매수가가 그렇게 나쁘진 않고 내려와 있는 거 종목 잘 샀고 돈 잘 버는 기업을 밑에 사가지고 장기로 가져간다는 개념까지도 딱 잘 장착이 되어 있으신 분이라서 거의 이제 수미양가로 친다면 우 정도 된 거예요. 정말 이제 많이 올라오신 거예요. 충분히 괜찮은데 여기서 한 단계 레벨업이 딱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레벨업이 딱 되고 싶다면 뭐냐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주가는 올라가면 빠지고 내려가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올라가면 수익을 챙기고 내려갔을 때 다시 사는 형태로 장기 투자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혹시? 네네. 아무것도 안 하고 가져가도 수익이 나긴 나요. 만약에 이 종목이 92,000원 샀지만 15만 원까지 연말까지 올라갔다고 칩시다. 아무것도 안 해도 저기까지 올라가면 시청률 수익률로만 따진다면은 15만 원까지 가면 60% 날 수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얘가 올라가는 그 우여곡절이 파동을 6번을 만든다라고 생각 한번 해볼게요. 저기까지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6번을 12만 원 갔다가 빠졌다가 12만 원 갔다가 빠졌다가 12만 원 갔다가 빠졌다가 12만 원 갔다가 빠졌다가 다시 15만 원까지 올라가는 게 연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6번을요 30%씩 6번 치면 180% 내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혹시? 예.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60%인데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했더니 180%의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종목으로도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하고 뭔가 한 사람하고 좀 다르죠, 그죠? 그게 제가 말하는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럼 레벨업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익 났을 때 일단은 팔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익 날 때는 에이 내가 장기로 볼 거고 멀리 볼 거니까 계속 가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아마 경험 많으실걸요, 그렇게 된 경.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런 경험을 쌓아왔다면은 그냥 가져가면 안 되구나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현명한 사람이죠. 그걸 못 깨닫고 올라갈 때마다 떨어지지만 난 그래도 이번에 또 가져가 봐야지. 이거는 조금 어리석은 상태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 올라올 땐 다음번에 팔아내라라는 겁니다. 지금 셀트리온 제약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합병 이슈 때문에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고 셀트리온 필두로 해가지고 더 갈 수 있습니다. 15만 원 목표가로 이렇게 갈 수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파동이라는 게 존재할 거고 우여곡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라올 때 분할 매도를 통해 갖고 수익을 챙기시고 그러면 반드시 내려갑니다. 그때 팔았던 만큼 다시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목표대로만 가져가시되 추가하자. 팔고 사고만 추가하자라는 결론인 겁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홀딩 하시길 바라겠고 제가 말씀드린 것까지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성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까지 고가 매매를 하시거나 신규 상장주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바뀔 때까지 제가 잔소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전화 주시면서 상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1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2부에서 또 이미 멘토님께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해결해 드릴 거고요. 저는 울산으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